안녕하세요. 맹지입니다. 약선명가 김현숙 대표의 남다른 이야기.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에 승부를 걸어라. 김현숙 지음. 이 책을 읽고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신다면 책을 구매해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지금의 김현숙을 만든 공은 많은 부분을 어머니가 차지하고 있지만 그 중에 이해할 정도는 책이 아닐까 한다. 특히 나는 교보문고에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어야 한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책들이나 주요 줄거리들이 아주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경기 탓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는다는 지적이 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낚싯바늘에 지렁이를 끼워야 하는데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낚싯바늘에 꽂아 바다에 넣고 물고기 잡기를 바란다는 글이었다. 나는 그 글을 읽고 화들짝 놀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나 또한 여느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야. 물고기를 잡으려면 좀 징그럽더라도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를 같은 미끼를 끼워야지. 나 역시 이제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고집하고 있었던 셈이지. 맞아.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제공해야 해. 이런 깨달음을 든 순간 나 자신부터 고치기로 했다. 하나에서 열까지 상대방 위주, 고객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했다. 그 결과 그동안 몰랐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저절로 해결되었다. 당연히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자신감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감히 소리 높여 말할 수 있다. 물고기를 잡으려 하세요? 그러면 먼저 낚싯바늘에 무엇을 끼울 것인가부터 생각해 보세요. 가짜 미끼가 편리하다고요? 지렁이나 다른 미끼는 만지기 징그럽다고요? 그럼 그 미끼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고집하면 무엇이 잡히고 누가 주위에 몰려들겠어요. 얼른 아이스크림을 미련 없이 버리고 그 대신 지렁이를 손으로 잡으세요. 그래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답니다. 힘들 때마다 성공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잘 이겨나가기를 진심으로 당부하고 싶다. 내가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책임지려 하고 노력하니 기대 이상의 효과가 거둬지는구나. 행복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내 입속에 아주 오래전부터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새겨두고 살게 했던 것이다. 남이 내게 잘해주면 감사하고 남이 내게 못해주면 당연시하라.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고 보면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색다른 느낌과 의외의 만족을 체험할 수 있다. 대접받는다는 확인이나 대접받고 싶다는 욕구는 사실 아주 단순하고 원초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몸의 컨디션 자체가 달라지고 잠재력이 눈에 띄게 상승한다고 한다. 나도 그러한 발견과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한마디로 행복해지면 덤으로 얻게 되는 좋은 점들이 너무도 많다. 수수의 법칙. 먼저 줘야만 나중에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으로써 나에게 크게 와닿았다. 지금처럼 기반이 확고해졌을 때 시장의 발전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도
달궈졌을 때 두드려야 제대로 강한 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적벽대전에서 동남풍이 불 때 화공법을 펼쳐 조조의 대군을 물리친 것처럼 매사에는 다 그 알맞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투자할 적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물을 주고 걸음을 줄 적기입니다. 잘 될 때 더 잘하는 것이 안 될 때 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에너지 소모가 더 적고 좋은 결과도 더 많이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뜻하는 하심을 지속하여 잘 될 때일수록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잘하려고 애쓰고 있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울 때 예를 들어 교육을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면 그 교육에 대한 장점을 보고 스스로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이 들 때 예를 들어 나에게 못되는 구는 선배, 친구, 고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긍정의 뜻은 즐길 정할 정으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내가 즐길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못 정하면 바로 부정이 되며 지레짐작, 우울, 싫은, 원망, 미리 걱정, 핑계 6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모르면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우울할 때는 이 우울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지가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뇌에서 알려줍니다. 이것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 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른 행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간의 뇌가 도와줍니다. 어떤 사람이 싫다면 상대방의 장점을 3가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누구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면을 찾으면 상대의 싫은 모습은 안 보이게 됩니다. 12시 전에 자야 합니다. 체력을 좋게 하는 방법. 12시 전에 자야 합니다. 잘 때 오늘 힘드니까 12시 전에 잘래 라고 생각으로 자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면 일어나서 어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잤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생각이 안 듭니다. 일부러 오늘도 내일을 위해서 12시 전에 잘래 라고 생각하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내가 생각한 대로 12시 전에 잤네 라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개운해지고 좋아집니다.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할까? 상사와 상의하기. 나와 비슷한 상태의 사람과 상의하는 것보다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잘하는 사람과 상의해야 합니다. 문제점이 생기면 물어보고 그 문제를 없애도록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운 계획은 실행하셔야 합니다. 즐길 정할 정으로 즐거운 일이 생기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을 낙관적인 것과 낙천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긍정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정은 계획을 짜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니 오늘부터 즐거운 삶을 원한다면 계획을 짜는 습관을 먼저 갖기를 바랍니다. IMF 구제금융 사태로 인해 실업자가 많이 생기면서 단골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을 때 나는 오히려 시설 확장과 더불어 광고비에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 주위에서는 다들 말렸지만 나는 불경기일수록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가게에는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장점들도 많다고 홍보했다. 내 생각이 적중했다. IMF 사태 때 오히려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의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